네, 아치박 공부 모코치가 풀어보는 2019 EBS 수능 특강 11강 10번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 정답 찍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응답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자동응답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고객이 기업한테 불평 불만을 가진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에 막 "아이 새끼들아! 환불 언제 주냐고 이 새끼들아!" 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자동응답이 뭐냐면은 이 이메일은 바로바로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동응답 이메일을 먼저 보내요. 뭐 가령 예를 들어갖고 접수되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의 답변을 보냅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는 이런 답변은 나쁘다는 거야. 기분이 나쁘겠지, 그치? 고객 입장에서 "야! 개새끼들아, 나 환불 언제 해줄 거야?" 막 하면서 기업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곧 연락이 올 겁니다 라고 자동응답 메시지가 덜렁 오면 "뭐야 이 새끼들,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고."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야. 근데 좋은 이제 그 이메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메일이냐면은, 좋은 이메일은 뭐냐면은 진짜 사람 이름을 넣고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이메일이래요. 뭐 가령 예를 들었고 이런 거겠지. 환불건에 대해서 문의 주셨군요. 김준호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저희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담당자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이메일이 훨씬 더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정답 2번은 그치? 뭐 심지어 이렇게 자동응답일지라도 그냥 이렇게 자동응답으로 주지 말고 조금 더 적절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리얼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써넣어라 라는 내용이 이게 맞는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이거 일단 정답 찍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연계지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문장인데 이 문장이 과연 얘랑 연결이 되는 건가, 혹은 이 문장이 얘랑 연결이 되는 건가, 이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EBS에서 설명을 한 거는 이 문장은 얘랑 연결이 된 거래. 즉 이 in-kind email responses가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요게 나오는 47%라는 내용이 딱 봤을 땐 적어 보이지만 기업에서 47%는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수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EBS의 주모 선생님이 펼치는 이론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았거든. 선생님 봤을 때는 이 in-kind email responses가 나쁜 것 같아. 내용이 나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불성실한 이메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에 이제 대기업을 다니거나 혹은 주변에 뭐 마케팅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 근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냐면은 요 의견에 가까웠습니다. 즉 EBS 강의랑 좀 배치가 되는, EBS에서 주모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좀 배치가 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손님들은요, 이 고객들은 이메일을 좋아해요. 뭐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치? 이메일 보내면 이메일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정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치? 뭐 전화 같은 거 하면 전화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치? 뭐 저녁 늦게 한다거나 아침 일찍 한다 그러면 전화는 안 받잖아. 근데 이메일은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고, 그치? 자동응답이 또 바로바로 오니까 좋아하는 거야. 이미디어트 액세스가 된다는 얘기고, 대부분 시간에서 고객들은 받아요. 자동응답을 받습니다. 그치? 니네 네이버 같은 데다 이메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메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게요 라고 하는 자동응답이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자동응답에 관한 얘기고, 하지만 이제 그런 자동응답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몇 년 전에 클로징 컴퍼니인데 선생님이 이거 원문 보니까 갭이에요. 갭. 이 갭이라는 그 옷 회사 있죠. 갭 키즈도 있고, 보통 여자들이 갭에서 많이 옷 사입죠. 남자들도 많이 입고, 이 갭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오토메이티드 리플라이, 자동응답으로 이제 이메일을 답변을 하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while we cannot get back to your personally, 자,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we do appreciate your input, 너의 이메일 보내준 거, 네가 이메일 이렇게 찔러 넣어준 거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라고 했어요.
별로 그 응답이 구체적이진 않죠. 되게 약간 좀 대충대충 응답이죠. 이 응답이 그래서 만족감을 못 일으켰대요. 갭에서 요렇게 응답을 해줬더니 불만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자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메일 자동 응답, 이런 불평에 대한 자동 응답에 대해서 해보니까 found that less than half, 자 50% 미만, 즉 47% 정도 되는 회사가, 이 연구에 된 회사가 만들어낸 거지. 만족도를, 그치?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더 큰 만족도를 with their in-kind email responses. 자, in-kind한 이메일 responses,로 이거 만족도를 만들어냈대요. 그렇다면 요게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in-kind email responses가 뭔지 정확하게 캐치는 못해요.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내가 주변에 마케팅 회사한테 다 물어봤는데 뭐 세계 3대 마케팅 회사라고 하는 혹은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뭐 BCG라든가 뭐 베인앤컴퍼니, 뭐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도 되게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되게 금융회사들 중에서 뭐 JP 모건 스탠리 다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주변에 좋은 대학교 나와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요런 용어는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를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47%를 긍정적으로 볼 거냐, 47%를 부정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요 말이 이해가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만약에 47%를 긍정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EBS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in-kind email responses는 되게 좋은 응답이 돼요. 되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나왔던 회사들처럼, 갭 회사들처럼 막 이렇게 대충대충 이메일 자동 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막 곧 답장 줄게요 이렇게 그냥 이메일 나오는 게 아니고 김조선님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를 겪으셨군요, 곧 저희가 뭐 응답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을 막 서술하면서 나온 이메일로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요게 이제 EBS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입장은 좀 다르고요. 선생님 말고도 선생님 지인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47%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47%는 부정적이지.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긍정적인 주장을 펼치려면 47%란 숫자는 안 쓰겠지. 보통 한 80% 이상 뭐 이런 숫자를 보통 쓴단 말이에요. 그치? 47%라는 숫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거를 주장할 때 나타내주는 숫자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문제는 또 47%보다 낮았대. 50%보다 낮았대. less than이란 표현은 기본적으로 또 부정적인 거를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in-kind email responses를 부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in-kind는 원래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약간 이렇게 상응하는 맞짱?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in-kind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누군가를 개같이 대하면 너도 그와 같이 뭐 개같이 대응을 받을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in-kind란 말을 쓰거든.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in-kind email responses를 이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이해를 해주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그 이메일 보내는 사람이 야 이놈들아 하고 그냥 대충 이메일을 보냈을 때, 환불해줘 라고 이메일 보냈을 때 그냥 좀만 기다려 하는 그냥 약간 대충대충 이메일의 어감을 지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긍정으로 잡냐 부정으로 따라서 좀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EBS에서는 긍정으로 잡습니다. 일단 이 주모 선생님은 이 내용을 같은 종류의 응답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무려 100개 중에 50개의 기업의 그 고객들이 전에 거보다 훨씬 좋아요. 정말 많이 향상됐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100개 중에 50%에 가까운 비율이 더 나아졌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잖아요. 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했길래 앞에 기업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치, 이제 그걸 찾아야 되겠죠. 네, 지금 강의 보시면 요 EBS의 주 선생님은 지금 글의 흐름을 어떻게 보신 거냐면은 요렇게 보신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앞에 회사는 졸라 후진 이메일을 보낸 회사고
앞에 이 회사는 후진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고 여기는 이제 좋은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라고 묶은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레스댄이란 표현 안 썼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보고 얘랑 같은 회사야. 얘랑 같은 회사야. 같은 회사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좋은 회사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EBS에서는 네 요렇게 묶었어요. 요렇게가 좋은 회사라고 묶었어.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묶고 네 요렇게 묶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less than half라고 보면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거라고 선생님 봐요. 아까 주 선생님은 요거가 부정적인 어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0에서 47은 큰 숫자니까 긍정적인 숫자다라고 보셨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중의적으로 해석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되겠고요. 사실 선생님 주변에 굉장히 이 마케팅의 천재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인카인 리메일 리스폰시스를 파악을 못 하더라고. 이 지문 자체를 보여줬는데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문을 읽어봤는데도 사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의 거리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EBS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 즉 선생님은 요게 나오는 이 클로징 컴퍼니랑 요게 나오는 회사들이랑 다른 회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EBS에서는 같은 다른 회사라고 보지만 뭐 그렇다는 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뭐 정답 찍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